초대 손님 모시고 이제 편하게 제가 준비한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도 되고. 네. 네, 여러분 영화 감독님 우선 정초신 감독님 여러분 오늘 처음 손님으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군요. 네. 네네 이제 예. 네네. 너무 신기하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길 보고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길 보고 해야 돼요? 편하게 하시면 아하, 되세요. 네. 그리고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는 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요. 보여요? 절대 네. 안 보이는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와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예. 둠칫. 네네네. 네네. 아유, 이거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지. 이쪽은 뭐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이 이제 네이버 그 치지직 어. 시청자분들이고 여기가 네. 유튜브인데 어허. 아무래도 유튜브는 이제 그 라이브보다는 영상 편집된 영상 위주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살짝 딜레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아하. 나가거나 채팅하면은 한 10초 정도 걸려가지고 조금 근데 요거는 이제 한 2, 3초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오. 그래서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쪽을 더 많이 치즈직에서 와야 라이브가 나오고 예. 그 유튜브는 10초 뒤에 나가고 10초 뒤에 이제 아하. 조금 채팅이 좀 늦어요. 예. 어. 근데 여러분 박수 아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지금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일어서 지금 심지어 이야. 연수 들어가 있는데 몰래 지금 폰 연수 켜놓고 들어가 있는데 폰 켜놓고 폰 켜놓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예. 팬들이 좀 상당히 있나 봐요. 제가 약간 막 이렇게 팬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네. 골수 팬이 있는 골수 팬.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요. 빵야라는 또 시청자가 감독님 제가 자카르타는 못 봤지만 몽정기는 수십 번 봤다고. 오, 수십 번을 봐요. 왜?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감독님이랑 네.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다들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 아무래도 남자 시청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하. 다 관심이 그쪽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네 맞아요. 여러분 너무 오늘 오래된 영화죠.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식사는 하시고 오셨나요? 밥 안 먹었습니다. 밥이 네. 원래 이게 방송 전에는 밥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이거 끝나고 먹어야 돼요. 네, 사람이 네, 네. 좀 그 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막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나 신기하네. 그쵸 신기하죠. 네 우선은 이런 게 이제 라이브 방송 자체를 이렇게 1인 방송으로 모바일로 하는 걸 아마 처음 보신 거라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게 해드린 다음에 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거의 일당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초신입니다. 네 본명입니다. 정초신. 네, 본명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 다 MZ들이겠죠? MZ들 세대가 되게 다양해요. 저 그래요? 중학생 시청자부터 중학생? 60대까지 있으세요. 60대. 네. 오. 여기는 지금 거의 다 제 또래 30대 친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름이 정초신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필요한 사항은 그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이렇게 이름을 넣어보면 아주 쉬운데 영화 감독입니다. 네. 대표작은 꽤 오래전이죠. 2002년에 찍었던 몽정기가 대표작이죠. 네. 그리고 자카르타도 영화 되게 자카르타는 유명하니까. 이제 데뷔작이고 자카르타는 대략 한 전국에서 한 150만 그때 당시에 2000년에 개봉했는데 그때 그 정도면은 뭐 지금으로 하면 뭐 대략 한 4,500만? 그러면은 그때 그러니까 그 자카르타가 개봉을 할 때 전국의 극장 16개에서 개봉했어요. 진짜요? 16개에서 개봉을 했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극장 수가 이렇게 그때는 많지 않아. 그때 대략 극장이 한 7, 800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2,500개 있을 거예요, 스크린이. 그러니까 16개를 개봉을 했으니까 네네. 지금 같으면 한 500관은 개봉할 거예요. 지금 같으면. 확실히 지금은 되게 많이 규모가 멀티플렉스관도 많아지고 그쵸. 네. 그래서 그렇구나. 개봉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그게 자카르타가 이제 개봉한 게 2000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몽정기는 2002년. 몽정기는 공식 집계가 한 280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관객들은 뭐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 표를 앞에서 받아서 저도 네, 뒤로 이렇게 해서 저도 옛날 네. 그렇게 막 그래? 네. 사람이 표를 이렇게 받아서 뒤로 돌리고 이게 표 네. 돌리기를 계속해서 영화사에서 얘기하기는 한 350만 정도 들었다.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연극영화과로 가자. 그 전에는 영화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연극영화과로 가자 이렇게 해놓고선 그냥 이제 영화를 솔직히 이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합격한 다음에 네. 합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23살인가 그래요. 23살, 24살인가 한양대학교 그래요. 한양대학교 입학을 했을 네. 때가 그런데 그때까지 평생 본 영화가 13편. 진짜요? 근데 연극영화과를 딱 들어가시고 연극은 딱 한 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네네. 근데 이제 거기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100%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또. 네. 근데 연극 영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똑같이 이제 머리 또 전략을 정을 쪼고 이래갖고 네. 전략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며칠 만에 드디어 이제 전략을 딱 세우는데 성공했어. 드디어 찾아냈어. 면접 전략인 거죠? 면접 전략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으로 하면 논술. 네네네네. 그게 영화 감상문이 논술을 대처하더라고요. 그 대학 시험에. 네, 대학 시험에. 그러니까 면접에. 근데 영화 감상문이 있어. 그래갖고 영화를 뭐 알아야 감상문을 쓰지. 그래갖고 학교에 다시 갔어요. 그래갖고 교무과에 이제 과사에 가서 안녕하세요. 요번에 새로 이제 시험에 지원하는 신입 지원생인데요. 그랬더니 네.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왜 안? 뭐 정보를 캐는 거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질문해봐요. 이 영화 감상문 채점을 영화과 교수님들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과에서 할까요? 그랬더니 잠시 망설이더니 내가 이렇게 탁 쳐다보니까 국문과예요. 국문과 교수님. 이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자, 국문과 교수가 채점을 하면 지가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되게 조금.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논술이랑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영화 글을 쓴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영화에 대한 글이라는 그렇죠. 그런 거지. 영화에 대한 무슨 그렇죠. 상식이 있고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글을 본다. 오케이, 말이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집에 와서 준비를 해요. 국문과 박사도 읽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자를 10개를 찾아. 항상 못 알아듣는 언어. 못 알아듣는 언어. 그러니까 국문과 교수도 읽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짜 어려운 한자 10개를 찾았어요. 네. 단어 10개. 네네. 지금도 생각이 안 나, 뭔지. 그 다음에 그냥 그거를 너무 어려워, 한자가. 나도 그래갖고 그걸 그렸어. 그 다음에 이제 갖고 가서 시험 갈 때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10분짜리 영화를 봤는데 뭔 얘기인지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영화를 보고 직접 쓰는 거구나. 가서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무슨 되도 않는 무성 영화가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현타가 와가지고 애들이 다 이렇게 거기서 멘붕이 온 표정인데 나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해. 미리 왜냐면 미리 준비해 10개의 한자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괜찮은 전략인 것 같은데. 들어가서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책상에다가 그냥 썼어요. 10개를 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책상에다 써놨어 그냥.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이어붙이면 검사관이 이게 시험 심사 뭐죠?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보는 보고 사람 있는 있잖아요. 거 뭐 이렇게 선생이 이렇게 미리 감시하시는 감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책상을 봐도 지도 저게 뭔지 몰라.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나는 그냥 800장 원고지에다가 하나 딱 쓰는 건데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 그냥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그냥 써야 되니까 이 영화는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싸우는 대자연의 생존 드라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뭐 하여튼 바다가 나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 한자를 딱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엮어서 자 넣고 그냥 넣고. 엮어서 그냥 한자를 딱 때려 넣어.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한자를 딱 넣었어.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두 줄째에 세 개를 연달아 넣었어. 세 개. 자 그러면 심사위원이 그 뒤에 보기 싫다. 이렇게 볼 때 지가 못 읽는 한자를 쓴 지원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자기가 못 읽는 한자를 사전을 찾아보겠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냥 넘어. 자, 첫 번째 딱 가는데 한 줄에 이게 뭐야? 뭔 말이지? 했는데 밑줄에 또 나와. 그러니 세 개가 연달아 나와. 아, 얘 엄청난 애인가 보다. 아, 그것도 괜찮은 전략.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그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초신아, 너 그 영화 감상문 만점이야 너. 최고점. 만점이 아니고 최고점. 제가 최고점 받았죠. 한국에 딱 왔었을 때 이제 제 그 한양대학교 동창이 네. 이경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배우 이경영. 진행시켜. 진행시키라고 하는 애 그 있잖아요. 동창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진행시키라는 애가 그 동창인데 얘가 이제 뭘 진행하자고 그러는 거야. 뭘 진행하자고 그러면 이 자식이 내가 이렇게 방학에 잠깐 나왔는데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나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뭔 영화를 네가 왜 만들어? 정신 나갔니?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협 영화를 부활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협 영화를 어떻게 부활시켜 지금 사극을 찍으면 돈이 어딘데 그랬더니 야 조선시대 무사와 일본 사무라이가 현대에 와서 싸우는 그런 영화 만들면 안 될까? 정신 차려 임마. 그랬는데 정신 차려 임마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잠시 머리를 딱 굴리니까 야 그러면 조선에서 누굴 죽이려고 그러면 되잖아. 그럼 누굴 죽이니까 정조 죽이자야 정조. 근데 정조를 죽이자 그러면 안 되니까 정조의 씨가 있다고 그러자. 정조의 씨를 죽이는 거야. 그치? 근데 정조가 이제 딴 데 가서 이게 해갖고 애를 하나 뵀는데 그럼 걔가 이제 동방의 빛이야. 그렇지? 그럼 걔를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서 시나리오에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 야 이 대박이야 이렇게 써. 그랬더니 경영이가 네가 좀 써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일단 내가 미국 아메리카에 가서 한번 써볼게. 그래갖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시나리오 다시 와갖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앉아갖고 시나리오를 써갖고 한국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시나리오 읽더니 전화가 왔어. 초신아 왜 한국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니? 네. 나 한국으로 들어가면 막 그냥 그지야. 그랬더니 자기가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거기에 속아갖고. 근데 그때 뭐 활동을 하시던 때였나요? 이경영? 네. 이경영이 그때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였죠. 네. 그래갖고 걔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너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는 거에 속아갖고. 그런 거에 절대 속으면 절대 속으면 안 되는데 진행시켜. 그러니까 거기 속아갖고 그 한국으로 왔죠.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처음으로 이제 프로듀서 라고 했던 게 이제 귀천도라는 작품이죠. 그걸 진짜 결국은 제작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갖고 왔고, 그래갖고 이제 프로듀서니까 이제 그걸 시나리오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이게 되냐 그래서 아니 잘하면 돼요 그래갖고 했는데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한 100만 들고 전국적으로 한 150만 정도 들어서
저는 성공적인 프로듀서의 첫 스타트를 끊었죠. 아, 그게 이제 영화 감독이랑은 별개로 네, 제작자로서. 프로듀서라고 아. 이제 영화 이제 드라마라면 PD 그런 역할을 하는 근데 거거든요. 시나리오도 직접 쓰신 네. 거면은 작가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프로듀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영화 이제 전 굉장히 잘 나가는 프로듀서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감독 하나가 이제 개기는 거예요 저한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그래갖고 야 내가 감독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감독 내가 선언을 차라리 했죠. 직접 하겠다. 네, 감독 선언을 했죠. 네. 대한민국에서 프로듀서는 영 취급을 못 받으니 감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감독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감독 선언을 했어요. 네. 프로듀서는 안 하겠다. 하던 거 하라고 막 뭐라고 그렇죠.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가 쓴 시나리오를 들고 다니면서 돈을 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 감독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계속 이제 프로듀서 하면서 돈을 받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이런 돈 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정 PD, 그때는 이제 네. 정 감독이 아니니까 네. 정 PD님 감독만 포기해. 감독 말고. 네, 감독 말고 그냥 PD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 줄게. 이거 괜찮아. 내가 돈 줄게 그냥. 근데 감독을 찾아. 왜 이래? 왜 이래. 직접 하겠다고 응. 하냐고. 하던 거 하라고. 하던 거 하라고. 그래갖고 안 하면 그만. 됐어요. 안 하면 돼. 영화판 떠나면 돼. 아이 됐어. 뭐 이러면서 내가 개기였죠.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영화제로 갔어요. 그래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가서 거기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영화제 하고 있는데 2년 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감독으로 기회를 주신. 그 돈을 제작비를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감사하다 그래갖고 이제 했던 게 자카르타. 결국 기회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그냥 한번 계속 개기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는 게 딱 마음 그럼요. 드시면은 끝까지 계속 언젠가는 언놈이 이게- 주겠지 뭐. 그냥. 언젠가는 끝까지 언놈이 버티시는 그럼요. 거구나. 계속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역시 존버가 다. 존버가 답이에요. 네, 존버. 여러분 인생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존버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자카르타라는 영화를 찍었죠. 아유 드디어. 네. 근데 이제 자카르타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제 개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제 원래 감독이 네. 감독이 아니, 찍은 영화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제 무시하는 개무시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개봉 날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그때 당시에 영화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전혀 모르겠지만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미트 페런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미트 페런치 영화가 상영을 하고 있다가 방방 뜨다가 제 뒤에 하루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트 페런치하고 하루 요 사이에 텀이 뜰 때 텀이 일주일 그때 넣어주겠다. 네, 일주일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 미트 페런치가 목요일 날 끝나고 이제 금요일에 제가 이 자카르타를 틀고 금, 토, 일, 월, 딱 화, 일주일 수, 시간을- 목 하고 난 다음에 하루가 딱 들어오는 거야. 되게 짜게 딱 예. 그렇게 원래 안 주는데 딱 그렇게 그러니까 뭐 편성을 해준 이제 거죠. 사이에 이제 뭐예요? 그 짜투리. 네,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끼워넣기. 예, 비니까 어차피 상영관.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하고 그냥 뭐 그렇지 뭐 첫 영화니까 그냥 뭐 일주일 상영하고 그걸로 만족해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인생이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남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일주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 이제 본전도 못 건지겠네 뭐 이러고 다 얘기하길래 인생이란 그런 거지. 인생은 원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고난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나 모르는 일이지. 그 뭐죠? 그 있잖아요. 왜 뭐라 그러지? 왜 중요한 건 중먹마?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멈추지 꺾- 않아. 중꺾- 꺾이지 마. 네. 꺾이지. 중꺾 중요한 건 꺾이지 네. 않는 마인드. 그래.
중꺾마잖아요. 네. 중꺾마지 뭐 무슨 개소리들이야. 일단 알았어 나 일주일이면 충분해 이러면서 딱 했어요. 근데 금요일에 이제 개봉을 딱 했잖아요. 아침 첫 저녁에 내일이 개봉인데 밤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병하게. 그때는 이제 뭐 한 3개관인가 4개관밖에 개봉을 못 하는데 안 서울에서. 그래도 관도 적고 한데. 안 그래도 관도 적은데 눈이 오니까 걱정이 되시. 이거 뭐야 젠장. 근데 되게 좋은 징조 아니었어요? 좋은 징조인데 뭐 관객이 이제 눈 오면 안 오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나는 인생이 왜 이러지 이러고 했는데 1회가 매진됐어요. 미리 입소문이 났던 건가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건 1회가 매진되고 1회 매진되고 나면 이제 부산으로 가요. 네네. 무대 인사하러. 그러니까 이제 개봉하는 날 개봉관에서 무대 인사하고 나와서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부산에 도착하면 이제 부산에서 3회인가 또 무대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산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조 감독한테 감독님 2회, 3회 매진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네. 대박의 징조가. 대박의 징조가 보이는 네. 거죠. 그래갖고 그 일주일 하기로 한 게 그게 일주일 하기로 한 게 6주인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영화가 나름 상당히 이제 승기를 잡으면서 갔죠. 이제 20. 영화제를 새로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리뷰 영화제라고 해서 리뷰 영화제요. 예, 리뷰라는 게 이제 관객들이 이제 영화 평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관객들이 영화 평, 관객들이 보고 결정하는 영화제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 온라인상으로 상영을 그렇죠.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누구나 온라인에 접근해서 이렇게 쉽게 그렇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가 출품된 영화가 온라인상에 쫙 다 올라가 있으면 관객들이 와서 그걸 보고 이제 리뷰를 남기는 거죠. 그 리뷰에 의해서 관객들을 위해서 우리 영화를 가져오는 거고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평을 하고 관객들이 거기에 대한 그 상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뭐 이 영화에서 그쵸, 어떤 부분을 직접. 그렇죠. 뭐 나무주연상을 누가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관객들이 이렇게 해주면 대상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 이제 이 리뷰 영화제에서 주최 측이 할 수 있는 상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 특별상. 심사위원 특별상. 그러니까 관객들 미스터 트롯을 생각하시면 되죠. 무조건 다. 여기 심사위원들이 있는 거고 여기 관객 평가단이 있는 건데 관객 평가단에 의해서 거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그럼 그 관객 평가단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예, 누구나인가요? 누구나보다는 이제 뭐 네, 약간의 그 몇 입장료를 좀 내시거나 뭐 저한테 따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셔갖고 뭐 기본적으로. 현금을 이제 통장 계좌로 보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네. 특별히 이제 관객 평가단으로 표를 이렇게 뭐 2표 주고 뭐 그러신 그렇죠.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리뷰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좋아요 따위 이렇게 눌러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조금 말고. 그래도 진심으로 영화를 보고 그렇죠. 평을 할 진심으로 준비가 되신 분들. 뭐 영화를 보고 리뷰를 막 너무 대박 이렇게 해갖고는 네. 답이 안 나오고. 조금 약간 그렇죠. 뭐 리뷰가 석줄 이상이라든가 뭐 석줄. 나름 좀. 석줄, 인정이- 세줄 이상 정도. 그렇죠. 그 리뷰 영화제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리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에서 RIFF예요. 그럼 언제 그 국제 영화제를 지금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이제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런칭을 해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작품을 또 골라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 작품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작품들은 뭐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은 이제 장르나 이런 거 우리가 있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출품해 주시는 분 필레 영화제가 70몇 년 전에 처음 생겼을 때 그 베니스 영화제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다음 베를린 영화제, 칸느 영화제 이런 건데 영화제가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다른 문화에 대한 직접적 이해입니다.
지금은 뭐 직접 보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에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넷플릭스라든가 무슨 각종 OTT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영화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저희 그러니까 리뷰 영화제 RIFF예요. livekorea.com 이 리뷰 영화제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요. 발굴이라는 거예요. 발굴. 새로운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리뷰 영화제에 온 영화 감독 중에 하나를 딱 하면 그저 누구죠? 듄에 나오는 그 주인공, 윙카에 나오는 주인공, 티모시 살라메, 네, 살라메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살라메니아. 그래갖고 왜 살라메에 미쳐가지고 살라메가 처음 등장했을 때 거기에 미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발굴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처음에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못했을 때 나는 알아왔다. 그럼 리뷰 영화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발굴의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입들이나 이제 누구나 자기의 그렇죠. 그런 네. 거를 좀 보여줄 그렇죠. 수 있고 대중한테 그리고 되게 명성이나 조금 그런 그렇죠. 걸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리뷰 영화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리뷰 영화제에서 여러분들이 남긴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구안, 여러분의 영화에 관한 이 선택적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영화의 분석적 능력들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리뷰를 하는 일반 관객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는 거예요. 방구석 전문가들. 방구석 전문가들이 영화 방구석 관객이나- 제1열이라 해가지고 이제 네네. 야 이걸 딱 보고 근데 아마도 뭐 다른 영화제들처럼 저희 리뷰 영화제도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반 영화제하고 거의 같은 용량을 하게 될 거예요. 아하. 그러면 다른 원래 기존 열리는 영화제들 중에서는 이제 관객들이나 이런 그 리뷰나 이런 게 뭐 그런 심사에 반영되는 그런 없죠. 창구가 없는 네, 거예요. 없죠. 아예 전문 심사위원들이나 그럼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딱 그 그렇죠. 비공개적으로 배타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주게 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제가 지금 부천 영화제 할 때 그 영화제는 약 200편 정도의 영화가 와요. 장편 100편, 장편 그러니까 장편 영화가 한 80편 정도 오고 단편 영화가 한 100 몇 편 와서 그거를 한 대 묶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팅을 하는 게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인데 전체의 영화를 갖고 온 걸 영화관에서 한 영화당 2번 내지 3번을 틀립니다. 그러면 장편으로 묶고 단편을 장편 사이즈로 묶어갖고 해도 대략 한 100편 정도가 3번 상영을 하면 300번 상영을 해야 돼요. 그걸 다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고. 영화제 기간 열흘이고 하루에 4편씩 보면 40편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40편을 보면 100편 중에 반도 못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 부분이 있는 거고 경쟁 부분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심사위원도 하루에 2편밖에 못 보니까 경쟁에 올라간 작품만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구석 1열 리뷰 영화제를 하게 되면 쟁이 다 보는 쟁일 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매니아와 이제 중꺾마가 아니고 정꺾마들이 생겨요. 정신이 꺾이지 않겠다고 하는 눈을 뜨고 열을 내가 이 영화제 기간 사실 그래서 영화제 기간도 좀 길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대개 열흘에서 2주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가장 길게 하는 게 홍콩 영화제인가 뭐 어디 영화제인가 그 한 달 정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은 최소한 그 열심히 광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략 한 100편 정도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200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리뷰를 달고 그러면 이제 뭐 최다 리뷰상, 최우수 리뷰상 이런 것들도 아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리뷰를 하신 분들한테 뭐 그 리뷰에 대한 그 아니면 또 리뷰를 또 각자 뭐 평점을 매긴거나 이 리뷰에 대해서 뭐 그렇죠. 뭐 그런 그럴 수도 어워즈 있죠. 같은 네, 걸 어워즈 해도 같은 것도 되게- 해도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럼요. 상을 주거나 예, 하는 그 방법도 최우수 리뷰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음. 사실은
최우수 리뷰상을 주게 되면은 이제 미친 듯이 길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쓰는 것보다는 그 용량을 한정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최다 리뷰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하겠죠. 악플 넣는 거는 리뷰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야 이따구 영화를 만들 거면 하지 마 이런 거는 이제 바로 그냥 다 삭제시켜 버리는 거죠. 관리를 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네. 영화제는 사실은 감독의 게임이거든요. 사실 영화제는 그러니까 감독이 대장인 게 영화제예요. 제 우선은 리뷰 영화제는 이제 곧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쵸, 열심히 계시니까 준비하고 그다음에 오늘 보신 분들이나 네.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네, 네.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는 이제 이런 그 온라인 영화제도 되게 많아요. 네네. 온라인 영화제들은 어떻게 하냐면 작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온라인에서 튼다라는 것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만들었던 이제 마다가스카르 뮤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세계 영화제 중에 5군데 영화제에서는 초청을 받아갖고 하는데 그 중에 3개는 온라인에서 틀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그 1000명을 넘기고 4000시간을 갖다 정말 어거지로 해가지고 달성을 했어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발소년단을 하면서 백발소년단 계정을 바꿨어. 네네네. 그 계정을 바꾸면서 이렇게 옛날에 해놓은 걸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이런 거는 백발소년단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영상 지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19년에 다시 내려갔어요. 아이고야. 그게 4000시간이 네. 어느 날 분명히 내가 네. 수익 창출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갔더니 바꿨어요.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래갖고 막혔구나. 왜 이러지? 그리고 들어가서 한참 확인했더니 4000시간이 1600시간인 거예요. 왜 그 영상을 왜 날리셨어요? 이게 볼 때. 멍청하니까. 아니 조회수나 그거를 안 보시고 날리셨구나. 그냥 내비두고 그냥 안 보이게만 했어도 되는 건데 아하, 그러니까요. 그거를 모르셨구나. 비공개로 그냥 멍청하게 그걸 비공개로 넘겼으면 되는 걸 삭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조언할 사람이 약간 없었죠. 있기만 네. 했어도 됐을 텐데.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멍청하게 그냥 다 날려서 지금 2400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백발소년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새로운 거를 하셔야 그렇죠. 돼요. 새로운 컨텐츠를 해야지 이제 뭐 어떻게 끝나면 되겠네요. 거의 뭐 끝까지 지금 보니까 다음번에 남은 그 또 키워드는 심지어 준비한 그 음악 타이틀송은 하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아니 즐거워. 계좌번호는 아니. 네. 다음번에 혹시 오셨을 때 얘기하면서 또 남은 거는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또 일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같이 소통도 해주시고 꾸준히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역시 성인은 X로 표현해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또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출연하셔서 저도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또 제가 덕분에 처음인데 긴장하지 않고 또 잘했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고생해주신 감독님한테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준비하고 계신 지금 모든 일 조금 더 다 잘 되시기를 제가 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이요. 아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